안녕하세요. 로키의 이동훈입니다. 자, 함께 하실 변호사님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양남주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찰견 수사관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입니다. 제 친한 유튜버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유튜버 분 중에 자동차 관련해서 리뷰를 영상을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모 업체 자동차를 리뷰를 올렸는데 그 모 업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장 영상을 내려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통망법상 명예훼손에 구성이 되나요? 일단 그 유튜브 인터넷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단 정보통신망법상 그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구성 요건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범죄의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유튜버라는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는 성립이 되고, 그리고 공연성도 당연히 유튜브를 이용한 거니까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의 적시냐 허위 사실이냐,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에도 또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만약에 진실한 사실인 경우,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이런 소비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주려는 그런 공공의 이익으로 한 경우에는 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정말 사용을 했고 정말 거기에 하자가 있었고 내가 순수하게 이거를 다른 대중들한테 공유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은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위법성이 조각돼서 결국에 범죄 성립이 되지 않고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 내가 사용해서 사실이었고 그거를 다른 그 비방할 목적이나 다른 목적이 않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순수하게 알리려고. 여기서 유튜버의 광고 수익이나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회사를 망하게 하겠다, 너 회사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러한 하자도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 그냥 보통 우리들이 하는 리뷰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돼서 문제가 성립하지 맞아요. 않을 그러니까 것 쉽게 같습니다. 생각하면 이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또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사용해보고 이건 정말 좋으면 추천할 수도 있고, 그걸 사지 말라고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어서 그 정도 선이면 제가 안 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가 다지 미국이나 이런 데는 명예훼손 이런 게 인정이 되지는 않아서 저희 나라도 명예훼손죄를 폐지하자는 사실 입법안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디까지나 리뷰라는 건 개인적 견해에 바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말이 나오는 그 기업에서는 좀 억울할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 다툼으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뭐 민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그 대상 업체들이 하는 것들은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이제 더 이상 그거를 게재하지 못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보통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그 영상을 내려야 되니까, 전파성이 너무 높으니까 그걸 내리기 위해서 먼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또 형사적으로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들을 하게 돼서 이제 이 양쪽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진실 사실이라는 것은 그냥 엄격하게 뭐 엔진에 어떤 진짜 명확한 그런 하자가 있었다 이런 것보다는 제 경험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실이라면, 대부분이 진실이라면 그게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이고,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은 또 거기에 대해 공공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있게 되면은 이제 범죄 성립이 안 되게 됩니다. 두 분이 변호사시잖아요. 물론 뭐 현재 경찰에 계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 지금 모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지 꽤나 국내에서 큰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을 상대로 만약에 이 기업이 어떻게 보면은 협박이잖아요. 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다면은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 분들이, 개인 분들이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대기업이 이렇게 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솔직히 일반 분들 무서워서 당연히 내리잖아요. 이게 진실이든 아니든 내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대기업을 상대해서 이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변호사 잘 선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이나 이러한 지금 현재 그 공익적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이 리뷰글,
이런 거에 관해서 워낙 그 다양한 사례들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나 어느 정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제 그 행위자가 정말 진실한 사실, 제가 직접 사용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리뷰 글이었고 사람들을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은 지금 워낙 법원의 판례들이 축적돼 있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고소를 하면 글을 올린 유튜버나 이제 소비자분들이 조사는 받으셔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대기업들이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입을 막기 위해, 재갈을 물리기 위해 고소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 법적 조치 운운을 하긴 했는데, 요즘에 또 사회가 많이 성숙해지기도 하고 대기업들도 그렇게 했을 때 역풍이 우려돼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고소는 잘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유튜버들 간에 개인 간의 이제 명예훼손 소송이 더 이렇게 남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유튜버들이 예전에 그런 신문 기사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해가 가는, 정말 자신이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비방 기사를 쓴다든지, 유튜버도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제품 리뷰를 올리고 나서 그거를 삭제하거나 이렇게 없애는 조치에 따라서 대가로? 보상을 받거나 이런 금전적인 대가를 오히려 역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갈이 이런 경우에는 맞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공공이익도 아니겠고 공공이익이 배제될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공갈죄도 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를 하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런 전형적 블랙 컨슈머 가 이제 범죄자가 되는 그런 과정 같네요. 예. 본인은 이제 본인이 겪었다고 솔직하게 썼는데 나중에 객관적으로 알고 봤더니 그게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본인이 정말 겪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맞아요. 그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경우에도 위법성이 종합되고 맞아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잘못 울린 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 기사를 찾아봤든가 본인이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한두 번의 추측만으로 이거 안 맞으니까 저것도 안 될 것 같아, 사고 나면 더 사람 많이 죽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한 추측과 억측을 해서 낸 결론이 되면 그거는 이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얼마든지 한국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국가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그걸 사용하고 사용 후기에 대해서 사람들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해서 한 리뷰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허구가 없으면 예. 하긴 이분은 솔직하게 리뷰를 작성한 거니까요. 자, 그럼 거침없이 로우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감사합니다.